이거는 방정식 문제네요. 방정식 문제. 방정식 문제는 무언가를 x로 놔야 되겠죠. 무언가를 x로. 그래서 이 학교의 전교생은 몇 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통은 전교생을 이렇게 x로 놔야 되는데, 자 문제 볼까요? 어떤 학교의 학생들의 편익을 돕고자 식당의 좌석을 새롭게 배열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원래 7명씩 앉던 탁자에 5명씩 앉을 수 있도록 좌석을 배열한 후 전교생을 탁자마다 5명씩 앉힌 결과 28명의 학생이 앉을 좌석이 모자랐다고 한다. 5명씩 앉혔더니 28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공사 전에는 어땠냐면 탁자마다 7명씩 꽉 채워서 앉았을 때는 마지막에 하나의 탁자에 3명이 앉았었고, 그리고 탁자 2개가 남았어요. 탁자 2개가 비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의 전교생은 몇 명인가? 지금 보니까 탁자 수로 하는 것이 더 풀기가 쉬울 것 같으네요. 탁자 수. 자, 5명씩 앉혔습니다. 그러면은 전교생을 5명씩 앉히면 이게 거기 앉은 애들이죠. 앉은 애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앉고 28명이 남았어요. 이게 전교생 수예요, 이게. 그런데 공사 전에는 어땠어요? 7명씩 앉혔어요. 7명씩. 7명씩 앉혔는데 마지막에 탁자 3개가 남았고, 거기에 한 탁자는 3명만 앉았고 나머지는 완전히 비어 있었죠. 그러면 X에서 3개를 뺀 것에는 7명씩 앉았었고, 그리고 한 탁자에는 3명 남았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밑에 거 써보시면 5x 플러스 28은 7x 마이너스 37에 21, 그리고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오면 2x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주면 얼마입니까? 46이네요. 그래서 x는 23이죠. 23. 2x는 46이니까 23이고, 여기다가 23을 대입하면 23 곱하기 5는 3, 5, 15, 2, 50, 115명에다가 28명 더하니까 141명이네요. 이건 뭐 1차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자, 2명의 임원과 3명의 사원이 연수원에 왔다. 연수원에는 2개의 특실과 8개의 일반실이 있을 때 임원은 특실에 배정하고 사원은 일반실에 배정하는 방법의 수다. 한 사람한테 하나의 방만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특실 2개가 있어요. 특실. 여기에 2사람 배정하는 거니까 뭐 당연히 임원을 배정하는 방법은 2가지죠. 그리고 일반실은 8개인데 이 중에서 3명만 골라서 하는 거니까 이 중에서 3방만 골라서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도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8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 다시 얘기하면 3명의 사원이 있는데 사원이 3명이 있어요. 너 몇 개의 방에 들어갈 수 있냐면 얘 8개에 들어갈 수 있고, 얘는 2번 사람은 이제 나머지 7개 방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고, 3번 사람은 나머지 6개 중에 고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고르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8 곱하기 7 곱하기 6이니까 42 곱하기 8 해서 33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임원을 배정하는 방법은 2가지고 사원을 배정하는 방법은 336이에요. 그런데 이제 덧셈이냐 곱셈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덧셈이냐 곱셈이냐. 이게 지금 임원만 배정했다 끝난 게 아니죠. 사원까지 다 배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곱하라 그랬죠. 끝날 때까지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336 해서 답은 672가지입니다. 12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매 전력량 추이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 전력량이 이제 474, 477, 483, 497, 507, 516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력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전력이 계속 점점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것을 가정용 전력과 공공용, 그리고 서비스, 농림, 광업, 제조업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좀 어떤 건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좋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지금 전체 판매 전력량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2013년 이후로 총 판매 전력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예,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걸 이제 퍼센테이지를 다 구해야 되나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두 번째 문제는 좀 약간 특이하게 나왔어요. 각 부분별 증감 추이가 같은 분야가 있고 같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개수가 동일하대요.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가정용은 한번 줄었죠. 2014년에 줄었네요. 그리고 늘어났고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만 이렇게 줄고 늘고 이런 식이었어요. 공공용 볼까요? 줄고 다시 늘고 또 늘었죠. 같은 패턴이네요. 서비스업도 볼까요? 서비스업도 줄었네요. 그리고 다시 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패턴이 지금 3개 나왔어요. 농림어업 볼까요? 늘어나고 늘고 계속 늘어났군요. 광업은요, 늘어나고 줄었네요. 줄고요. 제조업은요, 늘고 계속 늘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상하죠. 여기가 줄었군요. 얘네들은 패턴들이 서로 다르네요. 그래서 3개는 제각각이어서 개수는 동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3번 보시면 2018년에 5년 전 대비 판매 전력량의 증가율은 가정용이 서비스업보다 크다. 가정용 볼까요? 가정용 5년에 비해서 63970이 70687이 됐습니다. 63970이 70687. 그리고 서비스업은 13205에서 147189.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밑에를 생략하고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64에서 71 정도로 올랐고요. 이건요, 132에서 147 정도 올랐죠. 얼마 올랐으니까 7 정도 올랐죠. 64분의 7이 증가했어요. 이 경우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10% 정도 증가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요, 132에서 얼마 늘었습니까? 15 늘었죠. 이것은 계산을 하라고 하는군요. 이거는 11%고요. 이거는 11%가 조금 넘네요. 서비스업이 더 크네요. 서비스업. 이거는 좀 계산을 좀 해야 되는군요. 그 다음에 4번 총 판매 전력량이 최초로 50만 와트를 넘는 해에, 총 판매 전력량이 50만을 넘었던 해를 찾아보시면 여기 위에서 봐야 되겠죠. 2017년도가 50만이 넘는 해였습니다. 그런 해에 농림어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3%를 넘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라고요? 여기다가 전년에서 여기서 이거 3% 넘었다 그러니까 3% 곱해봐요. 그러면 153에서 3%니까 그러면 4.6 정도 늘어났을 거거든요. 3%면 그러면 여기다가 그러면 1585 3% 늘었으면 1585인데 이것보다 더 높죠. 그러니까 3%를 넘었네요. 그리고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가 총 판매 전력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50%를 넘지 않는다.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라니까 나머지 분야가 총 판매 전력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50%를 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제조업이 매년 50%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하고 전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볼 수도 있고요. 전체가 474인데 끝에가 24이니까 474 하면 이 2배 하면 48 이렇게 되니까 넘죠. 아마 이런 식으로 다 비교를 해보시면 제조업이 50%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은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5년에만 살짝 줄었네요.
그리고 보통 이제 매년 전력 수요량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특이하게도 우리나라가 이때만 살짝 줄었어요. 제조업은 그 다음 해 영향을 좀 살짝 받았고요. 2014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정용 전기, 공공용 전기 이런 것들이 다 적게 썼나요? 아마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가정용 전기가 적게 들었다라는 것은 아마 날씨 탓이 많을 거예요. 기후 탓이. 그러니까 아주 더 덥거나 그러면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늘어나죠. 그래서 아마 이때는 날씨가 이렇게 덥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고, 우리나라 이때 2014년에 좀 큰 사건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탓도 아마 좀 사회적인 탓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소비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약간 좀 우울한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